네, 안녕하세요. 4월 30일 수요일 KB 리서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완화 가능성 및 업종별 이슈들을 소화하면서 상승했습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관세 중복을 없애고 부품 관세는 한시적으로 일정 비율 되돌려주는 등 자동차 업계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국내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헬스케어, 자동차, 금융이 강세를 보인 반면 조선과 방산주는 하락했습니다. 특히 조선주는 산업은행의 하나오션 블록딜 발표에 따른 수급 부담의 차익 실현이 진행됐습니다. 이 외에도 한학령 해제 기대감에 엔터주가 강세를 보였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대규모 정전 소식에 전력 인프라, 원전 관련주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지표 부진에도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에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발표된 4월 소비자 심리는 86.0으로 팬데믹 시기 초기였던 2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3월 구인율은 719만 건으로 6개월 내 최저 보이면서 부진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의 관세의 한시적인 완화를 발표했고, 러트닉 상무장관은 관세 협상 타결을 앞둔 국가가 존재한다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고용과 소비 심리 부진에 6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유가는 미국 무역 수지 적자 규모 확대에 글로벌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60달러 초반까지 하락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 관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한국과도 협상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주요 교역 국가의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지표들은 부진했지만 시장은 오히려 이를 금리 인하 기대를 높이는 것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일 삼성전자 실적 컨퍼런스 콜이 예정되어 있어서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자료는 미국 주식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소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시황 담당 안소은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정책 기조가 완화되고 있다라는 시장의 기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증시의 반등을 이끌고 있는데요. 다만 이미 부과된 관세의 부정적인 영향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라는 점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여러 언론에서 중국에서 출발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운송 물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보도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이후에 나오고 있는 충격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던 운송주 나이트 스위프트의 실적에서도 일부 고객들이 관세 비용 부담으로 중국에 대한 주문을 취소한 뒤에 공급망 조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4월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에서도 이 관세로 인해서 기업들이 마주한 부담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발표됐던 4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 지수의 내용을 보면 팬데믹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헤드라인이 급격하게 낮아졌고요. 이 보고서에서 관세와 관련된 특별 질문들을 여럿 포함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이 나오기 전인 3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기업들이 체감하는 가격 전가의 어려움이 더 커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들의 마진 압박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제로 응답한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올해 관세로 인해서 이익 마진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외에 관세로 인해서 올해 고용이나 자본 지출 계획도 축소될 수 있다라는 응답을 적지 않은 기업들이 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성장주인데 성장주 역시 중국 기업들의 AI 역량에 대한 점이 미국 성장주의 반등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화웨이의 새로운 AI 칩이 엔비디아 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반도체주를 비롯한 성장주는 2월 중순 이후에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낙폭 과대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대형 성장주들 실적을 통해서 마진 방어력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기조가 유지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된다면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 성장주의 반등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 기술주의 이익 모멘텀 괴리가 축소될 수 있다라는 우려, 이러한 부분들은 성장주의 반등 강도를 제한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에코프로 BM과 삼성전기 그리고 WCP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ITNS 이창민입니다. 에코프로비엠 투자견 바이 목표 주가 13만 원 유지합니다. 전일 종가 기준 상승 여력은 37% 수준이고요. 1분기 영업이익 23억 원 기록을 했습니다. 재고평가 충당금 환입 307억 원을 포함한 금액인데요. 컨센서스 포함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36% 증가한 부분이 주요했는데 SK 온해양이 포대양 중심으로 출하량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177억 원으로 추가적인 개선이 전망이 됩니다. SK 온해양 출하 개선세 지속되고 SDI 유럽 EV향 판매 회복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주가 최근 3개월간 21% 하락을 했는데 EU의 내연기관 관련 규제 완화와 트럼프 관세 리스크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EU 액션 플랜은 철회가 아닌 현실화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 미국 관세 리스크도 회사의 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친 요인은 아닙니다. 따라 실적 반등 흐름 저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성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AI와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모멘텀이 풍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견 바이 목표 주가 20만 원 유지하고 전일 종가 기준 상승률 64%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 2,006억 원 기록해서 컨센서스 부합했습니다. 전장과 산업용 중심으로 성장이 지속이 되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2분기에도 연결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AI 서버양 수요도 MLCC 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2분기부터는 글로벌 고객의 AI 가속기한 고부가 기판 공급도 시작이 되어서 제품 믹스 개선 효과 기대하고 있고 또 글로벌 전기차 OEM의 신모델 출시로 전장용 카메라 매출도 분기 최대 매출 경신 예상입니다. 삼성전기 IT 부품 쪽 탑픽 관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전기차 고성장 산업형 매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BYD 등 중국 전기차 시장의 고성장세가 전장용 MLCC 수요 개선 이끌고 있는데 관련된 ADAS나 파워트레인 등 고부가 전장용 MLCC는 소수의 업체만 공급할 수 있어서 전기차 넘어서 자율주행 상용화까지 앞두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관련 수의 확대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WCP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견 바이 목표 주가 12,000원 유지하고 전일 종가 기준 31% 수준입니다. 1분기 영업적자 304억 원 기록을 해서 부진한 실적이 지속이 되었는데요. 여전히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2분기에도 영업적자 155억 원으로 적자 폭은 축소되나 부진한 실적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비 부담에 따른 적자 지속 전망합니다. 결국 실적 반등은 신규 고객 확보 여부가 가늠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단일 고객 의존도가 높아서 현재 상황에서는 SDI 수요가 급격하게 반등하는 게 아니면 반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빠르면 26년 초부터 신규 고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연말 연초부터는 출하량 증가 기반한 실적 회복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크래프톤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선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임 담당 이선아입니다. 크래프톤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45만 원을 유지합니다. PUBG IP 가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인조이 등 신규 게임을 성공적으로 런칭하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기대됩니다. 크래프톤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8,742억 원, 영업이익은 47% 증가한 4,573억 원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모바일 매출이 크게 성장했는데요. 특히 이 화평 정형이 매출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 모바일 매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PC 매출 역시 크게 증가했는데 지난 3월 23일 PUBG가 핫타임 서프라이즈 보상을 실시하면서 스팀 최대 동시 접속자 수가 140만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는 80만 명 수준으로 양호한 트래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팀에서 얼리 액세스로 출시된 인조이가 출시 일주일 만에 판매량 100만 장을 돌파하면서 매출 성장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외형 성장으로 인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면서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5.7%포인트 개선된 52.3%를 기록했습니다. 펍지는 올해 프리미엄 차량 콜라보와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패션 브랜드 콜라보까지 예정되어 있어 꾸준한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한편 3월 28일 출시한 인조이는 얼리 액세스를 앞두고 스팀 위시리스트 1위를 기록하고 주말 최고 동접자 수 8.7만 명을 기록하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5월 업데이트, 8월 무료 DLC와 10월, 12월 모드 업데이트까지 크래프톤의 장기적인 프랜차이즈 IP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현대건설과 DLNC에 관한 자료입니다.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현대건설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1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소폭 상회하는 실적이었습니다. 별도 기준 원가율은 부진하였으나 연결기업 호조로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연결기업의 사고 관련 비용은 이번 분기 반영되지 않았고요. 해외 및 주택 저수익 현장 종료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본격적 이익 개선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난 4분기 23년 만에 대규모 손실 처리 이후
발표된 첫 번째 실적은 상당히 무난한 수준 정도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원자력 스토리에 보다 집중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DLENC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투자의견 바이 목표주가 62,000원을 유지합니다.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이었습니다. 회사가 그동안 소통해온 1분기 일시적 부진 이후 2분기부터 본격적 실적 개선의 실제 현실화 여부가 향후 주가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배주주 순이익은 환차손 등의 영향으로 부진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해 보이는 부분은 주택 착공입니다. 1분기 별도 기준 착공 물량은 3,800세대, DL 건설은 3,900세대 수준인데 연결 기준으로 볼 때 그날 이후 2022년 3분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착공 물량입니다. 2분기 나타날 회사의 주택 원가율 개선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는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정동익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의 목표 주가를 기존 28만 원에서 32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반영해서 수익 추정치 등을 변경을 했고요. 투자 의견은 기존의 매수를 유지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6.8조 원, 영업이익 8,59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시장 예상치 수준이었지만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66% 정도 상회한 어닝 서프라이즈 였습니다. 외국인 인력들의 숙련도가 향상되면서 공정 지원을 만회하기 위한 추가 비용 투입이 사라졌고요. 이러한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서 생산 스케줄이 전반적으로 당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개의 자회사가 모두 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지만 특히 비상장 자회사인 HD 현대 3호의 경우에 1분기에 영업이익률이 18.6%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신규 수주는 계획 대비해서 한 25% 정도 진행되고 있어서 양호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P 8.7배, PB 1.4배 수준에서 거래 중인데요. 중간 지주회사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상장 조선사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할인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HD 현대중공업 지분을 기초자산으로 6천억 원 규모의 교환 사채를 발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자회사의 지분을 현금화하게 되면 이 현금은 할인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러한 유동화가 할인율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HD 현대에 관한 자료입니다. 전우재 연구원입니다. HD 현대도 어제 실적 나와서 발표드렸습니다. HD 현대는 아까 앞서 발표드린 그 조선해양 실적이 컨센서스 5천억 대비해서 8천억 가량 나오면서 HD 현대 지주의 실적도 3천억 가량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오일뱅크가 이제 실적이 크게 하락했다는 점이고요. 또한 이제 조선해양에 대한 실질적인 지분, 저희가 이제 35% 가지고 있긴 하지만 조선해양이 자회사 지분도 100%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분율이 이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지배순이익은 영업이익 1.3조 원 대비해서 2천억 가량 나온다라는 점입니다. 여전히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은 계속 강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2025년, 26년 영업이익도 77%, 23% 계속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회사 이익 개선에 따른 배당 수치가 증가할 것이고요. 그리고 2026년부터는 HD 현대에 대한 그 로열티, 브랜드 로열티 개정 이후 3년 후에 로열티를 올릴 수가 있게 되는데, 이번에 로열티도 한 2배 정도 올리게 된다면 배당까지 함께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회사 및 로열티 개선으로 배당까지 올라간다면 향후 2년 동안은 주가가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한미약품에 관한 자료입니다.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약바이오 담당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한미약품 1분기 실적 리뷰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약품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33만 원 유지하고 올해 기대해 볼 수 있는 R&D 이벤트를 기반으로 탑픽 의견도 유지합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3,909억 원, 영업이익은 590억 원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4.6% 상회했고, 한미약품 별도 매출액은 2,950억 원, 영업이익 470억 원을 기록하면서 MSD향 에피노 페그 듀타이드 임상 치료약 공급 증가에 기인합니다. 북경한미 같은 경우는 매출액 965억 원, 영업이익 113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마이코플라즈마 유행 기저효과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회복세를 보이면서 분기별 지속 성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판단합니다. 항미정밀화학 매출액 같은 경우는 228억 원, 영업적자 19억 원을 기록하면서 세파 계열 항생제 수출 감소에 기인합니다.
현재 시장의 트렌드와 부합하는 LA 트리아 그리고 이제 글로벌 임상 1상 마무리 단계 중이어서 6월 미국 당뇨학회에서 추가 데이터를 공개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고, 이제 하반기는 이제 체중 감량 효능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 2상 진입을 기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LA UCN2 같은 경우는 영장류 대상 데이터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반기에 임상 1상 진입 목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중저해제, 북경함미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면역항암제 등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보다 다채로운 R&D의 매력도를 가시화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SOP 숲에 관한 자료입니다. 최홍현 연구원입니다. 네, 숲에 대해서 투자의견 바이 목표 주가 11만 7천 원 유지합니다. 1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글로벌 사업 진행은 느리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국내 이용자 지표, 대표적으로 페잉 유저도 전분기 대비 3분기 하락했고요. 그리고 MUB 같은 경우도 이제 미공개하기로 하면서 이제 좀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켜볼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광고 회사인 플레이디 연결 효과가 반영될 계획이고요. 그리고 대규모 리브랜딩 마케팅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소 우려할 부분은 이제 구글에서 인앱 결제가 중단됐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인앱 결제 중단은 이제 헤비 유저에게는 영향이 없겠지만 라이트 유저에는 분명 일부 영향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숲을 봤을 때 모멘텀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PER 9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아셈스에 관한 자료입니다. 성현동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셈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셈스는 이제 2003년에 설립된 한멜트 필름 접착제 전문 기업입니다. 한멜트 필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을 이용해서 접착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친환경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연간 실적 매출액 572억 원, 영업이익 92억 원으로 이익이 53.4% 정도 성장을 했는데요. 올해도 매출액 750억 원, 영업이익 153억 원으로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는 이제 친환경 소재를 적용한 제품 라인업이 다양화되고 한멜트 접착 필름을 이용해 만든 자동차 원단 사업부의 적용 차종이 펠리세이드, 텔루라이드, GV80 등 고객사의 핵심 차종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 중장기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퓨런티어에 관한 자료입니다. 김영겸 연구원입니다. 퓨런티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퓨런티어는 2009년에 설립된 카메라 모듈 조립 검사 장비 개발 제조업체입니다. 지난 2022년 소재 부품 전문 기업으로 상장 특례를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자동차 전장용 모바일용 카메라 조립 및 검사 장비를 개발 판매하는 장비 사업, 그리고 자동화 장비용 핵심 부품을 개발 판매하는 부품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근 자율주행 시장이 급변하면서 지난 4월 25일에는 미국 교통부 장관인 숀 더피가 이제 주별로 상이한 자율주행 규제를 연방 차원에서 완화할 의향을 밝혔고요. 또한 지난 1분기 테슬라 컨퍼런스 콜에서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더 이상 미루지 않고 6월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정식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2024년은 전기차 캐즘으로 전장용 카메라 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카메라 업체들의 신규 투자 및 관련 장비 발주가 좀 제한이 되면서 퓨런티어 실적 둔화가 불가피했습니다. 최근에 수주 잔고 역시 낮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어서 2025년 상반기까지 실적 부진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최종 고객사인 T사의 모델 Y 주니퍼, 모델 3와 Y의 저가형 모델 등 주력 차종의 페이스리프트 및 신차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2026년에는 로보택시 사이버캡 양산 등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향후 5년간 3배 이상의 캐파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요 고객사인 카메라 업체들의 신규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고요. 전장용 생싱 카메라 공정 장비 업체인 퓨런티어의 수주 확대 또한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수주 산업 특성상 수주 시기의 불확실성에 따른 매출 전망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해외 기업입니다. 먼저 서비스나우고요. 김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종목 담당 김세환입니다. 서비스나우가 에이전틱 AI 도입을 통해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1분기 실적은 인공지능 제품의 수요에 의해서 시장 예상을 상회를 했습니다. 순신규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
유동 매출은 전년 대비는 19%, 그리고 향후 12개월에 적용될 매출 CRPO도 19% 성장하면서 목표치를 상회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0.5%포인트 증가한 31% 정도를 기록을 했고 3억 달러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으로 시장 대비 높은 ROE를 가지고 있습니다. 26% 정도 지금 ROE를 달성을 했고요. 향후 매출 성장성을 반영한 기업 가치도 저희는 시장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운용 비중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5%, EPS도 비슷하게 18.5% 증가했고요. 500만 달러 이상의 거래 금액을 가진 고객이 지금 20% 정도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총 가입자 수는 84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는 3.7% 증가했고, 분기 재계약률이 일단은 98%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이 꾸준히 서비스나우에 대한 수요를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일단은 이제 대형사들하고의 코어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현재 지금 기존에는 보이지 않았던 이제 엔비디아가 거의 서플라이어나 이제 커스터머, 파트너로서의 상관관계 1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떠올랐고, 그 외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현재 지금 코파일럿과 협업을 통해서 이 서비스나우의 제품과 코파일럿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 이게 지금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라마라는 이제 메타의 모델을 활용을 해서 서비스나우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두 회사가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 램 리서치에 관한 자료입니다. 유종호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기업 분석 담당 유종호입니다. 램 리서치는 수출 규제 우려가 있었음에도 전부문 호실적을 기록하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AI 산업의 성장에 따라서 이제 파운드리 부문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런 높은 수요는 향후 이어질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램 리서치의 주가 상승 여력 또한 높아졌다라고 판단하므로 저희는 운용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램 리서치의 12개월 선의 ROE 같은 경우에는 43.5%로 S&P 500 21% 대비 높은 수준을 꾸준히 유지 중이고요. 반면에 PB 멀티플은 7.7배로 낮아지면서 주가 상승률은 높아졌습니다. 장기 이익 성장성을 감안할 시에도 상대 주가도 동종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도쿄 일렉트론 이런 기업들 대비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은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일단 게이트 올 어라운드랑 고급 패키징 기술의 높은 수요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31%를 기록했는데요. 수출 규제 적용이 되지 않는 중국의 로컬 기업 주문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5%포인트 개선세가 나타나면서 기존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의 상단을 달성했고요. 가이던스를 보면은 일단은 수출 규제 우려랑 관세 여파에도 성장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 상단에 도달할 경우에는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수 있음도 일단 발표했고요. 티마처 CEO가 언급한 바에 따르면은 올해 전체 반도체 장비 투자 시장은 1,000억 달러 규모까지 일단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했고요. 그리고 중국 매출 감소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언급했지만 한국이나 대만 이런 다른 시장의 성장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도 언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4월 30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